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8일 저녁 6시 28분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의 범죄 전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은 전과 사범인데 그 가족 중에서 아주 참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알려짐으로써 이게 선거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의 범행,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호도한 데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은 고치기 힘들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은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심성이다.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 폭력 등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다 비판과 비난이 일면 너무 쉽게 사과한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사과한 데 대해서는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이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시비에 대하여 오히려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여전히 크고 그 권력은 때로 칼이 되고 총이 된다. 이 총과 칼을 이런 분, 즉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쥐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족이란 표현을 먼저 쓴 것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가족 비리는 수요의 한계를 넘어섰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미널 패밀리는 범죄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평년 총회에서도 윤석열 씨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지만은 크리미널 패밀리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의 돌잔치 사진, 돌상에 얹혀진 돈이 천환권인데 이것을 애누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친일파로 몰려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송영길 대표가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에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26일 자신이 만든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질문에서 그같이 답했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답을 알려달라는 질문이었는데, 질문자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자기들의 사회 사력을 위해 올바르지 못한 후보를 내세우는 오만방자한 당이 승리하는 꼴은 못 보겠다면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답이 안 나온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이재명 후보의 조카 A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B씨의 부친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살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A씨가 범행 당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카 A씨가 저지른 살인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B씨 부친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를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니, 사건 당시에도 사과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쪽에서 사과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이제야 봤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선거에서 논리 구성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일단 전과사범입니다. 근데 가족, 조카의 범행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은 없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데 정치적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글쎄요. 다만 이런 사람을 왜 변호했느냐, 변호할 때 심신미약이라고 한 주장은 그건 좀 변호인으로서도 너무한 것 같고, 문제는 그쪽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 일족을 계속 범죄가족이다, 범죄가족이라고 하다가 결국 되말렸습니다. 이 조카의 살인 방식이 너무나 잔인하고 그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을 지어서 호도했다가 이제 아주 혼이 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범죄가족이란 말, 이런 말 좀 사실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이재명 쪽에서 먼저 그 말을 썼습니다. 크리미널 패밀리라고 썼는데, 윤석열이면 윤석열, 이재명이면 이재명, 이렇게 본인의 정과에 한정해서 논쟁을 펴는 게 막 깔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이런 식으로 확전을 하면은 그걸 받아치는 쪽에서도 또 확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오랫동안 어두운 그림자로 남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본인의 전과 또 상당히 이게 과격한 전과거든요. 검사사칭에다가 무고에다가 음주운전에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다가 조카의 아주 잔인한 살인 전력까지 덧붙여져 버렸으니까 누가 덧붙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 다 알면서도 언론이 별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니까 이제 공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사합니다.